신랑은 아들, 딸에게 지나치게 자립을 강조합니다. 20살이면 성인이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고. 본인도 20살 때 용돈 안 받고 알바하고 살았으니 성인이면 다 할 수 있대요. 요즘은 우리 때랑 달라서 20살은 좀 이른 것 같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해요. 네. 자식 내보내려는 남편 좀 말려주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누굴까요? 아, 저쪽 앞에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몇 살까지 남편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으시겠어요? 뭐 27, 8, 뭐 그 정도? 저는 아직 20살이면 성인은 맞기는 하지만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군대 갔다 오면 22살이니까. 솔직히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1, 2년 정도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는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신랑은 20살이라고 확고하게 얘기를 했고 아, 의견이 좀 달랐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사이가 참 좋은 편인데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이제 좀 답답해지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고 그래서 아들이 그 말은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항상 사이가 좋은 거를 저는 우리 집의 가장 큰 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았는데 자기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남편분께서 계획이 있으세요? 뭐 자녀들 내보낼 때 뭐 어느 정도는 뭐 해주자. 저희 신랑 이제 나갈 때 이제 기본적인 방에 대한 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도와줄 수는 있으니 그 이후에 너의 생활은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보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와. 일단 우리 아이들이 빨리 자립을 해야 본인들도 일찍 그 어른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부모로서도 더 홀가분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중요했었는데 저는 이게 맞는데 왜 귀담아 안 듣지? 날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막 되게 서운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지. 일단 여기 그러면은 경제적 지원, 20살 이후에도 부모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20살 이 정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살 이후에도. 와, 많다. 저는 엄청 많으시네. 아니다. 20살 이후는 자기가 스스로 호랑이처럼 독립을 해야 한다. 이거 근데 생각보다 많으시네. 생각보다 저 중학생 친구가 바들바들 떨면서 중학생 친구가 아빠 손을 저기 우리 학생 아버님 무조건 시키실 거죠? 아니 쟤는 고등학교 때부터 해버려요 아버님. 쟤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애예요. 이거는 제가 농담 삼아서도 얘기해요. 20살까지라고. 절대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요. 그러시네. 그러면은 저기 어머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왜 20살 넘어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네네. 결혼하는데도 뭐 집 문제라든지 이런 거 남자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고 해서 집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으면 30살까지는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 봐보세요. 제주도에 가면 지금이 노지 귤이 나올 철이에요. 근데 제주도의 귤은 유난히 맛있는 귤이 나오는 스팟이 있어요. 일조량이 가장 높고
언덕에 있는 게 더 맛있어요. 세 번째, 언덕에 안반이 있는 과수원이 제일 맛있어요. 왜요? 안반은 물을 더 흡수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되게 쉽게 말하면 과일이 달려면 물은 최소한 주고 햇빛은 많이 주는 게 최고예요. 물은 최소한, 뒤지지 않을 만큼.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애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물을 줄이다가 뒤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뒤진다는 게 뭐가 뒤지냐면 개가 뒤지는 게 아니라 부모하고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가 더 힘드냐면 옛날 부모는요, 해줄 게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요즘 부모님들은 부모 세대만큼 결핍이 있지는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 물을 조종해야 되거든요. 아. 그치. 왜냐하면 그 물 조절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는 겉모양은 멀쩡한데 근데 달지가 않아요. 그 아이의 삶이. 그러니까 부모가 쉽지 않죠. 제가 보기에 물을 줄지 햇빛을 줄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두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지와 지원. 지지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지원은 경제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귤도 쭈글쭈글하게 피부 못생긴 애들 있죠. 이제 가뭄이 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물이 없어가지고 얘네가 피부가 쪼그라진 거예요. 그 귤이 맛있는 확률은 90% 100%예요. 가뭄을 앓은 아이들이 달 확률은 높은데, 근데 지지에 대한 가뭄은 비추예요. 지지가 이때 지원을 못 해줘서 안 된 아이들은 없어요. 맞아. 지지와 지원, 우리가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서로 부부끼리 얘기도 하시고. 제가 소방관인데 화재 현장에서 이제 탈출하면서 이렇게 그때 부상이 6개월 쉬었었거든요. 아이고야.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또 언제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항상 두려움이 그때 좀 있었거든요. 내가 죽고 났을 때 우리 가족들의 미래도 또 중요하니까 그러려면 일찍 애들이 또 자립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예. 제가 보기에 독립해라고 하는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빠의 마음을. 근데 이제 그런 전후 사정 없이 독립해. 너 20살이야. 그리고 또 1년 지나서 4년 남았다. 너무 무섭잖아요. 무슨 사신 같잖아요. 4년 남았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진짜 길거리에 내팽겨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빠 너희들 당연히 해주고 싶지. 근데 아빠가 그때 아빠가 엄청 훈련을 수십 년 했는데 그걸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아빠가 직면했어. 그리고 그게 순간이야.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심장으로, 너희의 패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빠가 그걸 정하게 된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또 다르죠. 왜? 아빠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남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이해할 정도로의 그 지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신 채로 지원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으시겠냐. 네, 지지는 항상 그렇다면 줄여버리십시오,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애들한테 더 주고 싶은데 못 주면 마음 안타깝죠? 네네네. 그거 나 줘요. 오토바이 사고 싶어요.